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시간 넘게 열렸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152분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원래 예정을 했던 시간이 9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62분, 1시간 이상을 더 길게 한 겁니다. 네. 취임 30일 때 기자회견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그때 질문 15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21개를 받았습니다. 질문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자,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발언들을 저희가 묶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수사와 기술을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자, 이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된 발언이 조금 전에 이제 그 발언이고 그 앞에 발언은 이제 미국에 구금돼 있는 노동자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 무슨 이견이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 나가자 수갑으로 채운 채 이송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된 걸로 안다. 이 부분을 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어제 또 굉장히 크게 주목됐던 것이 내란 재판부 이게 무슨 위헌이냐 이 발언도 굉장히 주목이 됐죠. 맞습니다. 예.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만약에 이 문제로 다툰다라고 하면은 나도 의견을 낼 수가 있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크고 또 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어제 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여기에 대해서의 입장은 지금 여당 입장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은 정부가 주도하자. 이제 예. 이게 뭐 일부 보도 오보라고 지금 여권에서 대응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당이 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한 거죠. 정부가 주도를 하겠다. 이 검찰개혁 이거는 정부 조직을 바꾸는 문제니까 조직 바꾸는 문제니까 정부가 주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3대 특검법 개정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여야 합의를 했다가 이제 뒤집어졌다는 내용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몰랐다. 그런 거는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잠시 후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할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날 수요일 밤이죠. 악수하고 이건 합의 통과하겠다 했던 건데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이거 다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재협상하라 그랬죠.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랑 정청래 대표가 크게 부딪힌 그 건 이재명 대통령도 알았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난 아니다 한 거예요. 네, 이게 배경 조금 짚어드리면은 당연히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할 때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의 정무 쪽이랑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대통령실도 알지 않았겠느냐. 즉 대통령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랑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 뜻을 따르려고 했던 정청래 대표가 맞부딪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정안 관련해서 좀 더 볼만한 내용은 네. 협치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도둑하고 타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추진할 건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여권 내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현행 기준이 50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낮추려고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그냥 유지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식 대주주 기준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 배상도 하고 그다음에 고의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오보를 낸 게 아니더라도 네. 취재를 했는데 어떤 실수로 나온 오보로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사가 배상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제동을 거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튜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의도를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당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박순보 기자도 기자니까 여기 쟁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한다고 해도 실수가 생겨가지고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거를 일부러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쟁점인 건데 지금 대통령은 그건 구분을 해야 한다 쪽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의도 즉 악의를 아주 좀 엄격하게 봐서 실제 악의가 있으면 좀 강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배상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들려드린 발언 사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구금된 분들 이거 언제 오는 거야? 비행기를 타는 거야? 마는 거야? 몇 시에 타는 거야?가 좀 혼란스러운 상태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었어요. 맞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투자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국 쪽의 일종의 경고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 아니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비자 발급 관련해서도 협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지연이 됐잖아요. 네. 그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석방 지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교부 설명이 그러했던 거고 어제 대통령 설명은 수갑을 채우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지연된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한 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인천공항 귀국합니다. 그래도 정말 수갑 채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더 늦어지지 않고 이렇게 귀국하게 된 게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제 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스타일 얘기 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화법이나 이게 조금 다른 대통령하고 다른 게 설명이 굉장히 길고 자세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보통 그 현안에 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방식들이 저는 이게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 하여간 굉장히 많은 비유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구덕이 무섭다고 뭐 장독을 깨냐라든지 뭐 이런 류의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좀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 개혁 얘기할 때 나온 예, 거죠. 그렇죠. 구독이 무섭다고 검찰청 폐지 뭐 그런 얘기인 거. 보안 예, 예. 수사권 폐지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해하기 쉽게 국민들이 네, 네. 근데 좀 너무 좀 장황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 그러니까 지문이 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송곳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자회견 시간이 좀 늘어난 거 있고 환경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구금된 한국인들 석방되는 게 이제 결정이 됐고 귀환하는 게 석방인가 결정이 됐고 코스피도 역대 최고를 찍었거든요. 사실 그 석방은 시기가 막 좋았던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딱 석방이 되고 기자회견 한 건 모르겠는데 한번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할 그 당시만 해도 탈 때까지는 타는 게 아니야라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코스피 최고치 경신 이거는 굉장히 좋았던 거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네.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오는 거를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네. 여기 유능한 사람들이라며 뭐 전문직이라며 다 남아 뭐 남으려면 남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 억류돼 있는 상황보다는 좋은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들을 그리고 좀 협치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좀 선을 그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이견을 낸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뭐 정부 당이 무조건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의지를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개혁을 당이 주도를 하겠다, 언론 개혁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겠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속도전이 당이 얘기해왔던 속도전이 조금 어려워졌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신중하게 가자라는 어제 그런 예.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적을 좀 덜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하면 언론계에선 대체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크다. 탐사 보도하는 데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본다. 권력자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걸 거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럼 언론계하고 이제 척지면은 또 이제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좀 전선을 조금 적게 만들려는 건데.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두 번 있었거든요. 1948년에 반민특위 네. 그리고 1960년에 3.15 부정선거.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말한 맥락은 알겠는데 법을 만들면 되는데 그때는 다 헌법을 바꾸거나 헌법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과거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는 헌법을 바꿔 4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부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좀 이견이 있는 게 그러면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할 수가 있느냐.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청래, 김병기 두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졌다. 자, 그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가볼까요? 아니면 그 전에 혹시 또 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당에서 벌어진 일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를 제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얘기 시작하죠. 어제 이 시간 뉴스연구소에서 박순봉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그 이른바 덧센 특검법, 그러니까 지금의 3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뭐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연장하는 걸 비롯한 이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악수를 했다. 저 사진 보세요.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치의 어떤 모습이 대통령과 만난 후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뭐 좋은 모습이지만 저게 과연 이제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냐? 당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까지 어제 전해주셨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합의하고 그날 밤에 바로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뭐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좀 의아했던 거는 그때 상황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그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했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아했죠. 좀 어떻게 이 상황에 합의가 이루어졌지 이런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야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갔다가 뒤집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미. 이거 어떻게 합의가 된 거지 분위기가 좀 좋았다 그래요 원내대표 간에 만났을 때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측이 가능했던 거고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어제 오전에 재협상을 바로 지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소에서 협의를 하긴 했는데 기류가 좀 묘합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겠어요라고 말한 지 2시간 만에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협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는데 시점이 좀 중요한 게 대통령 기자회견이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거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용할 수가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했다. 원내대표님도 고생 많이 했지만 지도부 뜻이랑 다른 것이라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혹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죠.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재협상 지시는 언제쯤 하셨나요? 어제 밤에 바로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내 뜻과는 다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서 국민의힘하고 합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협상을 딱 해왔는데 당 대표가 이거 아니야 다시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이고요. 네.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어제 민주당 모 관계자가 그 시간대에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될 사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거 국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원내대표는 원내 탑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의 탑이거든요. 협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왔는데 당대표가 그거 아니야 다시 해. 이건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거 굉장히 크게 다뤄지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예측은 그러면은 정 대표가 이렇게 뒤집는다라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고를 안 했나 보다. 보고를 안 했으니까 자기 뜻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협상을 지시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강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해가 아니라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해라고 했다면서요. 기자들 앞에서. 사실은 그렇죠.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을 뺄 정도로 많이 화가 난 상태였다면서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글에서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 무슨 얘기냐. 정 대표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갑자기 뜻과 다르다고 하느냐. 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의총 때 분위기를 모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들 표현으로는 좀 온순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이라 가지고 이제 위계 같은 거를 좀 잘 그렇게 따지는 편인데 네. 굉장히 좀 한판 붙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합의했던 안은 파기를 하고요. 민주당 원안으로 어제 그냥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사과를 했어요? 아니면 왜 사과하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직접 사과하진 않았고 그냥 이제 부덕의 소치다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원론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 대표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예.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원내대표한테 직접 사과하진 않겠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전은 여전히 좀 팽팽한데 다만 그냥 일단은 그 대표 뜻에 따라 가지고 원안 처리하면서 봉합하는 그런 그림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의원들이 좀 불만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청래 대표 쪽에 좀 컸어요. 그래요? 네, 이게 모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제가 이재명 대통령 100일 잔치 하는 날 아니냐.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는 날 아니냐. 근데 그걸 앞두고 죄를 뿌렸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래 전당대회 때도 뭐 소위 자기 정치한다라는 것들은 예견이 돼 있고 그 캐릭터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 친명계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 의원이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앞선 일들도 갑자기 다 떠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주선을 해가지고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은 뭐 한반도 여기서 해야지 여야 간의 피스메이커 역할까지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만들이 좀 터져 나오면서 의원들 불만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격적으로 결국에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했지만 구조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대표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강성당원들 반응이 영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었는데 그 뒤집을 때 과정도 좀 부드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따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원내대표가 뒤집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본인이 딱 나서가지고 이건 제 뜻과는 다릅니다. 딱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좀 여당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이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네요. 다른 것보다 김준일 평론가 어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딱 100일 되는 날 기자회견 하는 날 그야말로 잔칫날이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이런 일이 터져서 뉴스도 지금 두 개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도 좀 이렇게 처리를 같이 여야가 협치해서 하려고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전날에 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몇 가지를 이제 좀 눈에 띄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뭐 박순봉 기자 내용과 뭐 언론 보도 내용과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삼각악수까지 했는데 다음 날 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막 세게 얘기하고 그래서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치의 모양새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상을 조금 전적으로 위임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름 노력을 한 게 실제 내란 특권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을 20일을 안 쓰고 5일만 썼기 때문에 이 15일이 이 부분을 이제 더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30일 연장하는 것과 15일 연장하는 거 요 두 차이니까 그 기간은 15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은 30일 연장이었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안대로 해도 15일 연장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차이가 15일밖에 안 난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설명이더라고요.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강성당원들의 이제 반발에 부딪히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내가 다시 지시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무단횡단하다 나만 걸렸어 이거 지금 다 같이 걸린 건데 다 같이 무단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거의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비유를 그러니까. 하자면 그렇다는 네, 말씀. 뭐 그런 거죠. 이건 그러니까. 김주인 평론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 당의 그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강성당원들이구나. 정청래 대표도 이제 쩔쩔 매는 거죠. 본인이 또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내란하고는 뭐 악수도 안 하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비겁하다는 얘기가 당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책임 정치라는 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원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휙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거고 이게 내란 뭐 이렇게 종식하는데 별 걱정이 없다라는 거 해야 되는데 여론 안 좋아? 야 나 모르겠어. 알고 튀어버렸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정청래 리더십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별로 협상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사안별로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은 지금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뭐 계속 나오잖아요. 건이 많아서. 그러면은 이게 사안별로 접근해야 되는데 조금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김병기 정청래 별로 이게 관계 안 좋다고 제가 네, 그런 기류를 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어쨌든 이런 리더십의 타격을 입었고 주도권이 이제 당이 아니라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뭐 정국 운영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지 검찰 개혁도 우리가 하겠다. 쥐고 가겠다. 언론중재법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많이 조금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아마 뒤에 말말말해서 더 하게 될 것 같고 한 30초 남았는데요. 조국 혁신당 얘기 잠깐 짚어주세요. 박순봉 네. 기자. 조국 그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을 됐습니다. 예. 지금 당 성비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거고요. 원래는 11월에 전당대회 하면 안 그래도 당대표 될 상황이었는데 조기 등판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등판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미정 전 대변인 기자회견하고 탈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우군 상임고문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이었거든요. 네. 탈당했고요. 또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 지금 계속 피해자 도와주던 분인데 역시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부 반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치권 이야기 외에 KT 소액 결제 사건, 네팔에서 지금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것들은 2부의 인터뷰로 풀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